가족들이 한 3일 동안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걔 말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도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고. 처음에 진입을 딱 했을 때는요 무슨 이불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불이 싸서 그 이불 끝자락 부분 정도에 사람 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출입자 CCTV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경찰이. 김성관이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게 찍혀요. 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성관이가 혼자 나가요. 나와가지고 어딘가로 이 새끼 전화를 해요. 근데 그 내용에 경찰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대요. 2마리 잡았어. 이제 1마리 남았어. 1마리 남았다는 건 자기 새아빠. 예, 대한민국 살인사건 오늘 홍유진 박사하고 하는 227회입니다. 227회. 2017년 10월 25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네. 22시 30분경에요. 요게 이제 신고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5세 되신 그 이제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쵸, 이 씨인데 어머니, 예. 이 씨. 그다음에 그분의 아들 14살 먹은 그 남성 전군 모자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거를 소방관하고 그 사망한 이 씨의 그 여동생 그 두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경찰이 신고해서 이제 게시된 사건인데요. 이 여동생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그 다른 층에 사나 봐요. 수일째 그 언니하고 연락이 안 닿으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를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잠겨 있으니까 도저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119에다가 신고를 했던 거예요. 혹시 아파서 쓰러져 있거나 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119가 이제 발견한 거고 같이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급하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까 이건 뭐 100% 흉기에 의한 살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존속살인하는 새끼들이 공공의 저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글쎄 말이에요. 시신에다가 밀가루를 뿌려놨어요. 뭐 은폐하려고요. 그래서 이건 살인 사건이라고 뭐 볼 것도 없이 간주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를 했던 건데 그 집은요 그 사망한 그 이 씨 그 여성 엄마하고 그 남편 전 씨 부부 뭐 부부니까 두 사람은 주점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신고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 여동생 소방서에 신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가 나랑 같은 아파트 사는데 며칠간 연락도 안 된다. 그리고 집에도 없는 것 같다. 특히나 조카는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런다. 학교 쪽에서 그 이 씨 사망한 이 씨의 아들이 김성관이에요. 그렇죠. 김성관이한테도 이제 김성관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통화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혹시 뭐 만났거나 뭐 그런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족들이 한 3일 동안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걔 말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도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저 윗집에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진입했는데 처음에 진입을 딱 했을 때는요. 거실 뭐 이런 데가 깨끗했대요. 정리정돈 다 돼 있고. 그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확인한다고 안방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안방 쪽으로 저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쪽 한켠에 무슨 이불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불이 싸서. 베란다에 이불이 나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살피는데 그 이불 끝자락 부분 정도에 사람 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발이 이렇게 살짝 삐져나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처음에 소방관은 그랬대요. 아이 그것도 마네킹 같은 거 정도로. 그렇게 들춰봤다는 거야. 자 뒤로 벌떡 나자빠진 거야. 시신이니까요. 그 이불 속에 사망한 이 씨하고 전군이 목과 옆구리 같은데 가슴 부위 이런 데를 칼로 난자당해가지고 숨져 있는 거고 얼굴에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했대요. 특이한 게 그 시신 전체에 밀가루가 쫙 뿌려져 있고 밀가루 뿌린 거는요 증거인멸 목적도 있지만 칼로 찔러가고 살해했으니까 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게 응고대라고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살인 사건이니까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루미놀 뿌리기 시작했죠. LMG나 루미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혈흔 자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격 지점이라든지 끌고 간 거 뭐 이런 거 등등이 그냥 동선이 쫙 나오는 거죠. 출입자 CCTV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경찰이.
봤더니 아까 10월 25일 날 발견했죠. 네. 4일 전께 나와요. 10월 21일 날 아침 9시경에 그러니까 시신 발견 4일 전이에요. 네. 아침 9시경에 모자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러더니 12시가 되니까 이 씨의 전 남편 아들 김성관이가 김성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게 찍혀요. 그러니까 모자가 나가고 한 3시간 지났을 때 아직 그들은 나가서 안 들어왔어. 김성관이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게 12시. 2시 정도가 되니까 나갔던 이 씨하고 전군이 집으로 들어와요. 아, 그럼 김성관이가 있는 집으로 이렇게 그런 들어가게 거죠. 되는 그러니까 꼴이네요. 김성관이하고 마주쳤겠죠. 네. 그런데 오후 5시경에 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성관이가 혼자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후로는 그 행적이 CCTV에 더 이상 출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유력한 용의자는 볼 것도 없이 김성관. 이건 뭐 김성관이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 예. 참 허술하게도 범행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김성관을 즉시 검거하려고 경찰이 갔어요. 그런데 23일 날 오후 5시에 뉴질랜드로 출국해 버렸어요. 이틀 동안에 요놈이 그 뽀록이 안 난 이유는 엄마 휴대폰을 계속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모하고도 여행 갔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한 3일. 그러니까 뭐 김성관이가 범인인 건 금방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야, 그럼 두 사람은 죽었는데 남편 어디 갔어? 57세 전군의 아버지. 그 사람도 행적이 묘연해요. 그날 이후로 행적이 묘연해. 아, 이거 큰일이다. 아버지까지. 예. 계속 그놈이 시간 벌으려고 엄마 휴대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래서 통화내역 조회를 봤더니 네. 이제 김성관이 통화내역 조회를 해봤어요. 했더니 김성관이가 17시경에 나와요, 아파트를. 네. 나와가지고 어딘가로 이 새끼 전화를 해요. 그 전화한 데가 이제 역추적을 해봤더니 경찰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콘도 프런트예요. 그래서 그 프런트 쪽에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김성관이 아내가 예. 정씨인데 정씨 2살 된 딸하고 7개월 된 딸하고 둘이 있어요. 가족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 둘이. 그렇네요. 그 횡성에 있는 콘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범행하고 나와서 거기다 전화한 거예요. 근데 왜 프런트를 했냐? 네. 전화가 없었어, 휴대폰이. 그 부인이. 그러니까 프런트를 통해서 자기 아내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경찰이 딴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이게 천운인 게 그 프런트는 고객들하고 통화하는 게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경찰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대요.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2마리 잡았어. 이제 1마리 남았어. 2마리는 자기 엄마하고 엄마랑 동생, 그, 이부 동생. 시다른 이부 동생. 그다음에 1마리 남았다는 건 자기 새아빠. 새아빠. 아버지도 뭔가 병고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아버지도 생활 반응이 없잖아, 전혀. 네, 그럼 뭐. 이건 살해됐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마리 남았다고, 한 사람 남았다고 이놈이 자기 아내한테 보고까지 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했을 것 같아. 동선을 또 네. 보기 시작하는데 김성관이가 렌트카 빌린 게 나와요, 렌트카. 예. 봤더니 렌트카로 추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요놈이 평창 졸음쉼터가 나와요. 그 졸음쉼터까지 갔어요. 예. 거기 갔는데 경찰이 그 주변을 살피다가 뭐를 네. 발견했냐면 아버지 전 씨의 안경, 부러진 안경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혈흔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지가 네. 빌린 렌터카에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평창 졸음쉼터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졸음쉼터에서 살해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렌트카에다가 시신을 싣고 이동했을 개연성이 높아요. 추적을 했는데 아까 횡성에 있는 콘도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경찰이 쫓아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결국 거기에서 렌터카가 발견이 되고요. 렌터카 트렁크를 열었더니 전 씨의 시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트렁크에서 발견한 건 10월 26일 날이에요. 그리고 요 새끼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네. 문자 주고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유인한 거지 뭐야, 문자로. 그죠. 뭐 그렇게 본 만납시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거는 김성관이하고 그의 아내 정 씨가 예. 공모해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이것들은 뉴질랜드로 날랐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 날라가 버린 상태다. 예.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 수사는 다 해놔야 되니까. 통장 수사까지 다 했더니 하하 이 새끼 범행 당일날 있잖아요. 엄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인출했어요. 금품을 노린 존속살해죄로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인터폴 적색 수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신병 인도 절차에 돌입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사이에 보니까 네. 이 김성관이가 뉴질랜드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신도시 호화주택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벤츠 SUV를 구입합니다. 예. 가전제품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거를 그 이웃집에 있는 주민이 예. 오, 저 뭐야? 갑자기 호화주택을 사들이고 벤츠 그리고 막 저 가구 막 들이고 그러니까 좀 수상하게 봤어요. 네, 네. 그 교민은 김성관이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성관이가 뉴질랜드에서 일정 기간 살았어요. 그 전에요. 그래서 교민사회에서는 압니다. 저놈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 새끼 저거 이상한데 거기에다가 그 교민이 예. 김성관이가 당분간 뉴질랜드를 뜰 때 사고 치고 간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잠시 살을 때 예. 남의 집 가전제품을 훔쳤던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네네. 근데 처벌 안 받고 후다닥 우리나라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민이 한국 경찰에도 제보를 했고 국제전화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영사관에도 제보를 했어요. 이제 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자 영사가 그거 받았잖아. 네. 뭐 경찰이니까. 네. 김성관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사법공조 근거 자료가 오지 않으면 체포를 못하죠. 못하죠. 체포영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놈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지가 맨날 잠복 근무해야지. 근데 마침 잘 됐잖아. 그 전에 뉴질랜드 있을 때 남의 가전제품 훔친 절도 혐의가 있잖아. 네, 네. 그걸로 뉴질랜드 경찰에 제보를 해갖고 그놈을 똑 따버려요. 절도로. 절도로 도둑놈으로 예. 체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병이 확보된 거고요. 근데 그 여기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보강 수사가. 네. 김성관이 막 저 죽인 날부터 시작해갖고 3일째 되는 날 뉴질랜드 날아갔으니까 그때 사이에 동선 행적. 아버지 죽인 동선부터 시작해갖고 쭉 뽑다 보니까 이 자식이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가방하고 지갑 명품 이거를 구입한 기록이 나와요. 410만 5,983원이네. 아이고. 요걸 가방하고 지갑을 그 면세점에서 막 사들인 사요. 게 네. 나오고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뉴질랜드를 아예 떴다망이다. 가족 그러게요. 일가족 예, 전체 예. 이렇게 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10월 29일 날 저 얘가 체포가 됐는데 정 씨는 이제 그 들어와야 돼 체포하는데 정 씨는 아직 저 적색 수배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일단 뭐 단지 전화 통화한 받은 것만 거. 갖고는 인터폴 적색 수배 사안이 안 돼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성관이가 절도로 체포가 되니까 네네. 이제 지는 뭐 그거 몇 분 안 되니까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아마 그래서 개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랬겠죠. 여자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뉴질랜드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교민들이 한 국내 뉴스를 봅니다. 네네네. 뉴스에 보니까 자신들 범행이 나와요. 프론트에 그 해가지고 통화한 거 자기는 모르잖아. 그죠. 그게 뭐 녹음이 된 건지 녹음된 뭐 걸 건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생각하고 2017년 11월 1일 날 귀국을 해요. 애들 데리고. 그때 또 친정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도 아유 곧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11월 1일 날 입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해버렸어요. 경찰이. 예. 그리고 3일 뒤에 11월 4일 날 그 여자도 구속해버렸어요. 구속됐어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이거 참 다행이에요. 올 때 네. 그렇지 지 온 제품은 다 갖고 와야겠지. 그쵸, 이제 살러 태블릿 PC 갔으니까. 들고 왔어. 네. 그 태블릿 PC도 올 때 바로 압수해버렸어 경찰이. 거기에 뭐 많이 네.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11월 10일 날 이제 그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네. 태블릿 PC를 경찰이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김성관이가 범행 전날 범행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도피 계획 같은 거 세운 정황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다음에 네. 거기에 어떤 검색어가 뜨냐면 예. 찌르는 방법, 아휴.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요거를 검색을 했어요. 계획 범죄를 그냥 네.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태블릿 PC에 의해서 저 김성관이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정씨 조사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나는 관계없어요 하다가 아 나는 진짜 죽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남편이 죽인다고 하길래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그냥 수면제 코에다 이렇게 저 수건에다 묻혀갖고 코에다 대면 그냥 고통 없이 죽는다던데 요런 내용을 내가 남편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공모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김성관의 남편이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방법이야.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칼로 찔러서 죽였죠. 네. 그리고 대화 중에 이런 얘기 있었대요. 뭐야? 만약에 발각되면 너는 모르는 일이야. 이제 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제 불었지 불고 이제 그랬네요. 구속돼갖고 네. 검찰로 송치됐는데 송치될 때 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쪽지 들고 그 여자가 억울하다고 그 내보인 쪽지가 있어요. 네. 그거 유명해요. 네. 방송에 다 떴기 때문에 그 내용 보면 저 돈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죽이고 싶다지 죽이자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기자님,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딸들, 내 딸들을 납치해서 해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 남편하고 나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납치하고 해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이고 싶다고 그랬지 죽이자고 계획한 건 아니다. 근데 남편한테 나는 3년 동안 속아 살았다. 그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여기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내역에 꼼짝 못했어요. 뭐 이미 다. 네, 그러니까 예. 이건 존속살인 되죠. 며느리니까. 그렇죠. 존속살인의 살인 공모한 사실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자는. 자, 김성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월 11일 날 강제 송환된 거예요. 네. 그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가서 갖고 왔죠. 이 새끼는 바로 범행 인정했어요. 예.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놈이 그래도 끝까지 나 단독 범행이다. 아내 정 씨는 전혀 개입 안 했다. 태블릿 PC에 기록된 건 뭐야 인마 그랬더니 그건 내가 다 한 거다. 내가 검색한 거고 아내는 모른다. 그러면서 이놈은 국민참여재판도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네. 입장 처리합니다. 이거 조사 받아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김성관이가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예. 검찰은 김성관이한테 강도살인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돈 뺏으려고 뺏었으니까요. 목적으로 한 거라서 예. 존속살해보다는 강도살이가 형량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살인을 적용해갖고 사형 구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내 정 씨한테는 징역 20년 구형했어요. 공모. 그런데 법원이 김성관이한테는 무기징역, 네. 정 씨한테는 살인은 무죄, 방조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20년 요청했는데 정 씨 그 여자 같은 경우는 8년 때렸고요. 김성관이는 사형 선고했는데 1, 2심 전부 다 무기징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형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3명이나 죽였는데 네. 난리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판사들도 찝찝하니까 네.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형 구형하는 거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보는데 그런 거를 참작한다면 사형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사건은 끝났는데 네. 이거는 하도 특이한 사건이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김성관이는 어떤 놈인가? 김성관이는 20대 초반에 워킹 네네. 할리데이로 뉴질랜드 갔었어요. 청년들이 이거 많이 엄마가 가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내준 엄마가 할 거 거잖아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재준이 있나 봐요. 뉴질랜드 영주권 가진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잘 살았으면 2008년도에 영주권까지 획득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잘못 살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2014년도에 귀국합니다. 그때 7살짜리 아들을 두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두 번째 현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아까 그 딸들 낳고 사는. 예. 그러니까 얘는 뉴질랜드 영주권은 취득을 했어요. 2008년도에. 네. 근데 시민권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갈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사업 내지는 공부 조건으로 간 겁니다. 거기 뉴질랜드 간 거는. 근데 이제 이 새끼 거짓말 좀 보자고요. 네. 얘가 거짓말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살았는지 여기 와가지고 이 여자 이제 결혼했잖아요. 두 번째 마누라하고 처갓집에다가 거짓말을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네. 나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다. 수원에 8층짜리 건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영통에 수원 영통구 쪽에 원룸 건물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그걸 찍어가지고 처갓집 가족들한테 다 보여줘. 아 이거 곧 내가 물려받는 거라 이거. 근데 이 여자가 아까 속았다는 거 있잖아 남편한테. 예. 결국은 이거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새끼가 나 저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그 유럽계 그 건축회사 버클리가 있대요. 네. 거기 나 임원이야. 그러면서 그 버클리 회사 홈페이지에 지 이름을 어떻게 중간에 껴넣었어. 그래갖고 그걸 보여줘. 그 카페에서 보여줘. 조작해갖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김성관이 말을 믿고 돈을 주고 취업 같은 거 부탁하고 유학 부탁하고. 그러니까 계속 빚이 된 거지.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 할아버지 조부는 그렇게 가쁘냐 확인해봤더니 경찰이 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얘 김성관이가 누구 때문에 살았냐면 제가 한 엄마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유학 보내준다, 취업 알선해준다, 뭐 등등으로 갖다 쓴 돈이 저갓집 뭐 저갓집 식구들 내가지고 네.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아이고. 이 새끼 저 돌려막기 한 거예요. 이쪽에 사기 저쪽에도 맞고 그게 하다 보니까 한 8천만 원 이상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관이 빚을 보면 처가 쪽에서 한 6천, 금융기관에 500. 그다음에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 1,500만 원. 그러면 뭐 한 8천 넘고 그죠? 예. 이게 채무가 있어. 그리고 처가에서 결국은 이게 빵짱이 난 거예요, 이게. 들켰어요. 뻥이라는 게. 네. 그래서 처가 자리를 했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들통났으니 네. 나가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둘이 마누라랑 쫓겨나고 3만 원짜리 저 여관방 전전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마 엄마한테 애새끼 한두 번이지 도와주는 것도 그러게 말이에요. 거절한 게 이제 아마 지금 죽임의 사유가 된 것 같아요. 살해의 이유가. 세상에. 자, 그러면 범행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놈이 어떻게 했을까? 네. 14신경이 기어 들어갔죠. 네. 가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16신경이 들어왔잖아. 예.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여요. 그 다음에 통장을 챙깁니다. 비번을 알아냈어요, 엄마한테. 고문했습니다, 엄마. 고문을 심하게 했어요. 그 엄마 시신이 상당히 심합니다. 훼손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밀가루를 쫙 뿌려요. 예. 그리고 밖에는 청소 싹 해놓고 이불에 싸서 거기 베란다 뚫고 감추고. 그리고 바로 아까 아파트 나서면서 네. 콘도에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한 마리 남았다. 전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아버지 횡성에 아주 펜션으로 할 수 있는 그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저랑 가보시죠. 제가 지금 차도 준비했으니까. 네. 만나갖고 당일 그 한 저녁 8시경에 만났어요, 아버지. 네. 그 아버지 태우고 렌터카에다가 아버지 태우고 강원도 평창까지 가서 졸음쉼터에서 어두워졌잖아 이미. 예. 거기서 아버지 죽인 거예요. 흉기로 살해하는 거예요. 그 둔기 썼어요, 둔기. 죽인 다음에 네.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거죠, 아버지. 그리고는 콘도로 간 거죠, 아까 콘도. 예. 지 마누라가 있는 콘도로 가서 트렁크 넣은 차체 그냥 그 주차장에 놔두고, 놔두고. 지는 기어 들어가서 지 마누라하고 콘도에 자빠에 자요. 그 다음 날 바로 콜벤 불러. 렌트카 차 놔두고. 예. 콜벤 불러하고 하루에 38만 원 정도 하는 호텔로 식구가 갑니다. 그때부터 엄마 통장에서 인출한 1억 2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10만 뉴질랜드 달러로 한 7,700만 원 정도 된대요. 네. 그 돈으로 환전도 하고 강남에서 도심 공항 터미널에서 강남 거기서 항공권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3일 날 이틀 뒤에 17시 03분 비행기 타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게 이 전모입니다. 이놈. 아까 그 정 씨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기자들한테 쪽지 써서 보였다는 네. 그 120자 쪽지 네.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요. 지도 김성관이한테 속았다. 예. 100억대 자산이 있는데 예. 이 김성관이가 맨날 그랬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줄 100억대 자산이 있는데 엄마가 방해를 해. 엄마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빨리 지금 상속을 못하고 있고 네. 엄마가 직계자손이니까 할아버지가 엄마를 건너뛰고 자기한테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고 엄마가 있다.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저 가족들도 엄마가 누구 시켜서 해칠 수도 있어. 돈 자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왜? 아니 당신 할아버지 부자라며 돈 좀 가지고 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3만 원짜리 돌아다닐 거야 하고 아내가 쪼았을 거 아니야. 그랬겠죠. 부자인데. 예. 아내는 걱정도 안 해. 지네 친정에서 8천만 원 빌려간 거 6천만 원. 예. 왜?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거 속아가지고 김성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빨리 돈 좀 갖고 갚고 우리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제가 아는 우리 엄마가 못 주게 가로막고 있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사람 시켜갖고 우리 가족을 해코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이거 죽여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김성환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이고. 예. 그러면서 엄마 죽이자. 이거 우리 애들도 잘못하면 그 엄마가 사람 시켜갖고 작살낸다 이거. 이래서 애들 해칠까봐 자기는 동조를 했대. 근데 이 정씨라는 여자도 난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보게. 뭐 본인도 우리를 엄마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형 요소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건 소리. 상관이 없는 자,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예. 우리처럼 이제 유튜브를 하는 저 필라테스 그 운동 그 네. 유튜브가 있어요. 온도니 쌤이라고 온도니 네. 쌤. 그분이 전 씨 딸이에요. 엄마 다른 딸. 네, 의붓아버지의 친딸. 친딸이에요, 친딸. 이 얼마 전에 2023년 2월 25일인가 얼마 전에 했네요. 네. 자신 채널에서 내가 그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김성관 그 살인 사건에 살아남은 유족이다 하면서 네. 밝혔어요. 본인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둘 사이에 그 죽은 전군이 막내. 막내가 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성관이도 애를 엄청 이뻐했대요. 막내 동생을.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여동생이 되겠죠. 예. 야,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하고 나한테는 국물도 없어. 쟤한테 다 줄 거야. 이간질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 한 것 같아요. 그 온돈이 쌤 생각은 그런 질투 때문에 죽인 거 아니냐 김성관이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네네. 때는 그거 아니에요. 질투도 일정 부분 작용했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돈. 엄마 돈 갈취해가지고 뉴질랜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돈. 예. 네, 돈입니다 이거는. 강도살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7회로 김성관이라는 악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예, 긴 시간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